어머니는 정말 쪼잔하세요. 돈은 많으면서.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은행에서 돌아오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응, 맞아. 요즘 또 100만 원 빼돌렸어. 병원비 명목으로. 전화 통화 중이었나 봐요.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손에 든 파란색 통장이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은행 거래, 내역도 제대로 못 보시거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돼. 어차피 유산은 다 우리 거잖아. 그 순간 귀가 멍했어요. 3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방금 전 그 차갑고 비웃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행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지연이 그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아니야.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들어가서 쉬세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앨범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70살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 외아들 민석이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최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 지연이가 웃으며 물컵을 건넸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이 친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 지연 언니 정말 효부네. 시어머니 약까지 챙겨드리고 당연한 거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하신데요. 지연이가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웃었어요.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언니,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당연하지. 우리 어머님 예쁘게 나왔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38살의 늦둥이 아들 민석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 혼자 반찬 가게 하면서 30년을 키웠습니다. 서울대 나온 민석이는 지금 삼성전자 과장이에요. 제가 평생 혼자 키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3년 전 지연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모실게요. 제 친엄마처럼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죠. 자, 친구들 갔으니까 어머님 은행 좀 다녀오세요. 친구들이 나가자마자 지연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병원비 내야죠. 80만 원. 손에 영수증을 쥐어줬어요. 파란색 통장도 함께요. 제 평생 저축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죠. 그런데 지연아, 지난달에도. 어머님, 그게 지난달이고 이번 달 거예요. 설마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아, 아니야. 알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복도를 걸으면서 파란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플라스틱 커버가 낡아서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죠. 이 통장 안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지연이가 처음 왔을 때를요.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백화점 한과 세트를 들고 왔었죠. 그때는 정말 착해 보였는데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실 김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사장님, 은행 가세요? 네. 며느님이 정말 효부시죠? 아까 며느님 친구분들이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행 ATM기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에 잔액이 떴어요. 3,440만 원. 지난달에는 3,52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병원은 직접 갔거든요. 혈압약 받으러요. 영수증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본인 부담금 32만 원. 32만 원이요. 80만 원이 아니라요. 그럼 나머지 48만 원은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80만 원을 뽑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오는데 이웃 김 여사를 만났어요. 어머, 경숙 씨. 아까 며느리 친구들이 와 있던데요? 응, 왔다 갔어. 우리 며느리 SNS 봤어요? 효부 인증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부럽다, 진짜.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나 봐요. 응, 맞아. 또 80만 원 빼냈어.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은행 거래 내역도 제대로 못 보시거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병원비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해. 진짜 순진하시다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2년만 더 버티면 돼. 어차피 유산은 다 우리 거잖아. 삼성전자 과장 월급에다가 이것까지 모으면 손에 든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입이 바싹 말랐어요. 숨이 가빴어요. 그래, 나중에 보자. 시어머니 오실 시간이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황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딩동.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방금 전 그 차갑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행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돈 찾아오셨어요? 응.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속았어요. 그날 밤 11시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이상하다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하신 것 같던데. 민석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까 저녁 먹을 때 봐. 말씀도 없으시고 계속 나만 쳐다보시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라 하신 적 없잖아. 그렇긴 한데 걱정 마.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셔. 맨날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자랑하시잖아. 그건 그렇지. 김 여사한테도 나 자랑 엄청 하시더라. 두 사람이 웃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 살림 다 맡아주니까 나는 일만 하면 되잖아.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나는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게 꿈이야. 그러려면 아직 멀었어.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그리고 어머님 돈으로 당분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래. 근데 어머니한테 미안하긴 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미리 쓰는 거지 뭐. 그렇긴 하네. 민석이가 너무 쉽게 동의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착해. 그래서 내가 대신 챙겨줘야지.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민석이는 몰랐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요. 다음날 새벽, 눈이 떠졌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 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파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2024년 3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0만 원. 2024년 4월 3일 마이너스 출금 70만 원. 2024년 4월 28일 마이너스 출금 80만 원. 2024년 5월 10일 마이너스 출금 60만 원. 계속 이어졌어요.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정확히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아, 통장 좀 보려고. 새벽부터요? 다가왔어요. 어머님,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확인요? 뭘 확인하시는데요? 지연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걱정되시는 거 있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변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어머님 돈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아, 무슨 얘기하세요? 민석이가 나왔어요. 아, 여보. 어머님이 통장 확인하시길래요. 어머니, 돈 필요하세요? 아니야. 여보,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하니까 출근 준비하세요. 민석이는 지연이 말이면 무조건 따랐어요. 지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헛수고해요. 민석이는 제 편이에요. 민석이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진료비는 32만 원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카드로 계산했어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80만 원 받았잖아요. 병원비 빼고 나머지 드릴게요. 지연이가 돈 봉투를 꺼냈어요. 병원비가 얼마였어요? 32만 원. 순간 지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 32만 원이요? 그럼 48만 원 드려야겠네요. 돈을 세어서 건넸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증거를 잡았어요. 지연이가 외출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기회였어요. 지연이 방으로 갔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어요. 2024년 3월 마이너스 입금 50만 원. 2024년 4월 마이너스 입금 70만 원. 2024년 4월 마이너스 입금 80만 원. 2024년 5월 마이너스 입금 60만 원. 그리고 다시 출금. 제 돈을 여기로 옮긴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빼서 쓴 거죠. 통장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마이너스 목표 3천만 원. 2년 안에 완료. 들키지 않게 조심. 민석이는 절대 모르게 할 것. 순진해서 다행.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똑똑. 어머님, 제 방에 계세요?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일어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선이 옷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지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 나 손수건 찾으려고. 제 방에서요? 다가왔어요. 손수건이 제 옷장에 있을 리 없잖아요, 어머님.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어긋나 있었어요. 지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응? 혹시 뭐 보셨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정말요?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통장 보셨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연이가 제 앞에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통장 보셨죠? 봤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그래요. 봤으면 어쩔 건데요? 지연아, 그 돈은 제 돈이죠.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잖아요. 태연했어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그렇게. 2천만 원? 아직 멀었어요. 3천만 원까지는 더 가져갈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민석이는 알아? 알 리 없죠. 우리 남편은 착하니까요. 순진하고요. 비웃었어요. 왜 이러는 거니? 왜요? 어머님, 전 그냥 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과장 월급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어머님, 지연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석 씨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요. 왜 말 못해? 말씀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누가 믿겠어요? SNS에 효부 인증 가득한 저를요? 웃었어요. 김 여사도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칭찬하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민석이는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믿을 거야. 그럴까요? 지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석 씨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전 그동안 완벽한 아내였거든요. 어머님 말을 듣고도 저를 의심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석이는 지연이를 맹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지연이가 속삭였어요.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싫으면 민준이도 서연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2년만요. 그럼 전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릴게요. 지연이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연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죠. 민석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잘해주죠?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어요. 재산 횡령, 가족 간 금전 문제, 법률 상담.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 증거는 있어요. 숨겨둔 통장, 메모, 거래 내역. 하지만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가족 간 문제를 크게 만들면 제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친구 경이었어요. 순이야, 요즘 어때? 한번 보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경이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요. 순이야, 안색이 왜 그래?
경희야.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3년 동안의 일을요. 경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이야, 그냥 당하고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민석이도 손주들도 못 보게 되면. 그게 무서워서 평생 당하고 살래? 경희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는 30년 동안 혼자 그 아들 키웠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해? 하지만, 순이야,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일단 통장부터 다시 가져와. 그리고 관리를 내가 직접 해. 지연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당당하게 말해.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고. 며느리한테 왜 허락받아? 경희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요. 왜 제가 제 돈을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하죠? 경희야, 고마워. 순이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달라져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민서가, 지연아. 네, 어머니. 앞으로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할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머님, 은행 업무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괜찮아. 배우면 돼. 민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잘해주는데 왜 갑자기요? 민서가,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 이상한 거 아니지? 그렇긴 한데. 민석이가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알겠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너무 쉽게 물러났어요. 이상했죠. 그럼 내일 통장 드릴게요.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민석이는? 출근하셨어요. 애들은? 유치원 보냈어요. 지연이가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머님이 통장 직접 관리하고 싶으시다니까요. 테이블 위에 통장들을 꺼내놨어요. 파란 통장,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통장. 다 여기 있어요. 고마워. 통장을 집으려는데 지연이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님, 응?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앞으로는 생활비를 내셔야 해요. 생활비? 네. 식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어머님도 같이 사시니까 당연히 내셔야죠. 얼마나?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80만 원. 그리고 손주들 용돈도 어머님이 주시는 거 어때요? 한 달에 각각 20만 원씩이요. 손주들까지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럼 한 달에 120만 원? 네. 어머님 돈 직접 관리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공정하죠? 전혀 공정하지 않았어요. 2년이면 2,880만 원이에요. 지연이가 빼가려던 금액과 비슷했죠. 어머님 싫으시면 전처럼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고요. 함정이었어요. 통장을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하고, 돈을 안 내려면 통장을 포기해야 하고, 생각할 시간 필요하세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조용히 은행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통장 정지하고 싶어요. 정지요? 네.
제 말고는 아무도 못 쓰게요.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본인 외거래 정지 신청이라고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본인 외에는 아무도 이 통장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남은 돈을 전부 옮겼습니다. 3,440만 원. 제 평생 저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생활비는 낼 수 없어.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님, 그럼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하지만 120만 원은 못 내. 그럼 어쩌시려고요? 대신 매달 30만 원은 낼게. 식비 정도로요. 30만 원이요? 응. 그것도 많은 거야. 혼자 살면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들거든. 민석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석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았나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공정하게 살고 싶어? 내 돈은 내가 쓰고 내가 쓴 만큼만 내고. 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뭐예요? 모신다는 게 뭐니? 같이 사는 거잖아. 하지만, 지연아, 3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근데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민석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랑 싸우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고 있는 게 보였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죠.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상처받은 것 같아요. 민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지연이가 착하긴 한데 가끔은 내 눈으로도 잘 봐. 알겠지? 네. 민석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씨앗을 심었어요. 작은 의심의 씨앗을요. 2주 후, 지연이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예전처럼 친절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어머님, 장 봐오실 거면 돈 가져가세요. 응, 알았어. 참, 식비 30만 원 이번 달 건 주셨어요? 아, 아직. 오늘 주세요. 제가 관리해야 하니까요. 모든 게 거래가 되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룸메이트 같았죠. 손주들도 느꼈나 봐요. 할머니, 왜 엄마랑 이상해요? 아니야, 민준아. 그냥 할머니가 바빠서. 할머니 요즘 안 웃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한개월 후, 어느 날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요. 어머니,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 때문에요. 내가 뭘 했는데? 어머니가 지연이를 못 믿으시는 것 같대요. 그게 상처래요. 민석아. 네. 지연이가 그동안 엄마 통장에서 얼마를 빼갔는지 알아? 네. 2천만 원이야.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가 왜 그런 짓을. 병원비라고 속이고 빼갔어. 실제로는 32만 원인데 80만 원이라고 했지.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민서가 증거 있어. 가방에서 복사해온 통장 내역을 꺼냈어요. 숨겨둔 통장 사진도요. 민석이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연이가 엄마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여기로 돈 옮겨서 빼간 거지. 아니에요. 이건 틀림없이 오해예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봐. 그리고 이것도 보여줘. 메모 사진도 건넸어요. 순진해서 다행이라고 쓰인 글씨를요. 민석이가 나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석이가 지연이에게 물어봤나 봐요.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정말이야? 어머니 돈 빼간 거 맞아? 여보, 들어봐.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2천만 원이라고. 그것도 몰래. 우리 살림 때문이었어. 당신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 평생 저축인데. 어차피 우리 거잖아. 그 말에 민석이가 폭발했나 봐요. 어차피 우리 거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여보, 진정해. 나한테도 숨긴 거지. 나도 모르게 어머니 돈 빼간 거잖아. 당신이 너무 착해서 말 못했어. 반대할 것 뻔하니까. 아? 민석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다 거짓이었어? 거짓 아니야. 난 당신 사랑해. 사랑한다는 사람이 시어머니 돈을 몰래 빼가? 지연아, 나 정말 실망했어. 방문이 열렸어요.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석아,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연이만 믿고 눈물이 났어요. 민석이 눈에서도 눈물이 났죠.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아들 자격이 없네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많은 게 변했어요. 지연이는 사과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돈도 돌려줬어요. 일부는 쓴 상태였지만요. 1,500만 원. 나머지는 시간 걸려도 꼭 갚을게요. 그래. 민석이와 지연이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결혼 상담도 받는다고 했죠. 저는 결정했어요. 민석아, 엄마 따로 살고 싶어? 어머니, 왜요?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혼자요.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여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손주들은 주말에 만나요. 민석이가 데려와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안아주면 행복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70살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늦었지만요. 30년을 아들 위해 살았고요. 3년을 착한 며느리 믿으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해요. 제 하루는 제가 결정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외롭기도 하고요. 손주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돈은 당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당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에 속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은 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앨범이었습니다.